네, 이제 여기는 이 앞에서 한 내용을 이제 염색체에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암컷, 수컷,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자손이 나오는데, 이런 자손이 나왔을 때 이런 열성 동형접합이니까 검은 몸에 흔적 날개랑 결혼을 시켰을 때 얘한테서 이제 생세포가 원래는 이렇게 한 종류, 그렇게 한 종류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EN이죠. 핵상이. 여기서 복제를 했고 그 다음에 감수분열, 감수 이분열 한 건데 원래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쭈르륵 가서 이거랑 이거 두 종류만 나오지. 그런데 얘가 감수 1분열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VG 플러스랑 VG 플러스랑 있었잖아요. 요거랑 서로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얘는 핑크색이 같고 여기는 레드가 같죠. 그래서 이런 재조합 염색체가 생긴 거죠. 이게 교차로 생긴 염색체입니다. 재조합 염색체가 생기는 바람에 생기세포의 종류가 원래는 하나, 둘이었는데 세, 네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하나만 만들어냈죠. 얘 똑같으니까 다. 그래서 얘랑 만났더니 이 정자와 이 난자를 만났더니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형을 가진 애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5대 5대 1대 1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재조합 빈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개체수 중에 재조합된 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전체 12분의 그다음에 이거 2 대략 그리고 개체수 하니까 얼마 나왔냐면 한 얼마가 나왔습니까?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차율이 17%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차는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원래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연관된 염색체에 된 연관된 유전자를 보면은 B 플러스랑 VG 플러스, B랑 VG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B 플러스는 VG 플러스랑 있고 B랑 VG가 연관돼 있으니까 교차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VG B 플러스 여기는 B, 여기는 VG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바뀐 거잖아. 근데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많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엄마가 갖고 있던 그 연관된 유전자형이 교차된 것보다는 많다. 이 소리죠. 얘는 원래 갖고 있던 거 얘는 교차는 적다. 당연하겠죠? 예. 교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감수 1분열 전개체 잠깐 일어나는 거니까 교차는 무조건 작아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과정을. 여기 드로잇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15-9의 아래에 있는 지문에서처럼 이제 이 상태예요. 요 상태 있잖아요. 요거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그려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려봐라. 이 네 가지를. 그겁니다. 네. 그려보세요. 그다음에 이건 연관지도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연관지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B하고 CN 사이는 뭐 여기 보면은 몇 퍼센트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연관지도는 두 유전자 사이에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유전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작성을 한대요. 그래서 교차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깝고 멀고를 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유전자 지도예요. 네, 유전자 지도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결과만 잠깐 보면은 뭐 B하고 C에는 9%, 그래서 B하고 CN과 VG는 9.5%. 그러니까 B하고 VG는 원래 9에다 9.5니까 18%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한 17% 정도 놔둔 거죠. 이렇게 이 교차율을 가지고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교차율을 갖고서. 근데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뭐, 중복교차, 이중교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교차가 일어나면은, 뭐, 중복교차 일어나면 뭐 취소하고, 뭐 그래서 여기 18.5가 아니라 17 정도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초파리 2번 염색체는 유전자 지도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염색체의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되게 많은 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 좀 눈 색깔처럼 한 개 이상의 유전자가 하나에 주어진 특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런데 뭐 되게 다양한데 뭐라고 말할까? 그냥 하나에 되게 다양한 게 있다. 예.
여기 보다 보면 한없이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네, 보세요. 그 다음에는 네, 아까 거기서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요거 하나 얘기할 게 있었네요. 밑에 보니까 상염색체의 상동염색체들과 달리 XY가 확연히 다르다. 여기 보면 이게 초파리인데 초파리 염색체 8개거든요. 여기 상동인데 얘네만 뭐하죠?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비분리입니다. 여러분들 비분리가 일어날 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1분열에서 일어나면 2분열은 안 일어나고 1분열에서 주로 이렇죠. 여기가 일어나면 여기는 안 일어나고 여기가 안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둘 다 일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비분리는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 여기서는 염색 분체에서의 비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비분리,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감수 말 잘못했네요. 네. 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비분리가. 네, 여기서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날 때랑 여기에 2분열, 여기에서 일어날 때로 나눠지는데요.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모든 색세포가 다 핵상의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2분열일 때는 네, 1대1이죠. 정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상염색체는 그닥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성염색체일 때 예를 들어서 XX가 또는 XX가 1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날 때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 XY는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날 때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 네, 다양한 성염색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성염색체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 XX에서 만약 이게 XX라고 해보세요. 이게 XX. 그럼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게 나오죠? 2분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게 나오죠?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쉽진 않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 나오죠?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한테 말을 한다면 네, X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 나오고 네, XX 나옵니다. 네, XY의 경우에는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경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경우 두 개가 다르죠, 여러분. 네, 다른데 그걸 종합하면 또 이제 어떻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이 한 번씩 써보셔야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 자, XX부터 해보면 XX는 네, 1분열의 비분리라고 합시다. 1분열에서 비분리. 2분열에서 비분리라고 합시다. 네,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헤어지지 말아야 돼요. 얘가 둘이 상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XX하고 0밖에 없죠. 0. 그리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는요. XX가 1분열을 정상적으로 분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2단계에서. 그럴 경우에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 얘네는 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분리될 때 나오는 것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그게 뭐가 있죠? X가 있죠. 정상적일 때. 그 다음에 성염색체 중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XX. 그리고 지워졌네. 에코. 네, 이거는 본섭 때 한번 합니다. XX, 그 다음에 하나 가져가기 때문에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염색체 XX가 비분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정상, 제로, XX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XY로 해보세요. XY로 했을 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얘네들이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XY, 제로입니다. XY를 다 가져가는 세포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그러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는 X가 비분리가 일어날 때가 있고 Y가 비분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X가 비분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X가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X가 염색 분체잖아요. 염색 분체가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XX 그 다음에 하나 다 가져왔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때 XX 제로일 때 Y는 정상적으로 분리되니까 정상 Y가 있겠죠.
그래서 이 y가 비불가리할 때는 어떻게 되겠죠? y 0. 이때 x는 정상 분리되겠죠?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x, y, 0, 그 다음에 xx, y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한다. 되게 힘들죠? 네, 가르쳐 드릴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xx. 그러니까 비불가리를 한다. 1분열, 2분열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뭘 쓰냐면 되냐면은, 자, 정상 하나 씁니다. 그리고 제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를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 거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반복하면 xx죠. 뒤에 거 반복하면 뭐죠? xx죠. 똑같은 거 하나만 씁니다. 네, 이게 전체예요. 답이 x, y에서 나올 수 있는 비분리 따져본다고 합시다. 일단 정상 x, y, 제로가 무조건 들어가요. 앞에 거 x만 반복합니다. xx. 그 다음에 뒤에 거 반복합니다. xy, 아니 뭐죠? yy. 그 두 개 다 합친 거. xy. 여기 여기 YY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몇 종류? 토탈 6종류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앞에 거 반복, 뒤에 거 반복, 전체. 뭐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비분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염색체 구조 이상입니다. 네, 결실, 중복, 여기. 여기 전자. 네, 여기는 거꾸로. REVERSE. 없어지는 거. D가. 얘는 BC가 또 나오는 거. 얘는 ABCD였는데 ADCB로 거꾸로 가는 거. 전자는 상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얘하고 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ABCD이잖아요. 여기는 MNO야. 얘랑 얘랑 상동이 아니야. 근데 이 MNO랑 AB랑 바뀌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상동이 아닌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건 다운 증후군. 여러분 염색체의 돌연변이는 우리가 구조도 있고 개수도 있어요. 개수 중에서도 성염색체 개수가 바뀌는 것도 있고 상염색체 개수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성염색체 개수가 바뀌는 것 중에서는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 그리고 또는 X0, 터너 증후군이 있고 상은 18번이 3개인 거, 21번이 3개인 거,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21번 3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가 있어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관련된 전자인데요. 네, 여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환자한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보면 여기에 9번 염색체가 있잖아요. 9번 염색체. 그리고 여기 22번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9번 염색체랑 20번 염색체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동이 아닌 거에서 바뀌기 때문에 전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9번 염색체한테 22번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부른대요. 이름이 왜 필라델피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전자대 22번 염색체한테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인가? 타이로신이라는 이게 뭐였더라? 아미노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인산화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걔의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진대요.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는 거야.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데 그 활성이 그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발암 단백질을 합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가 발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크니까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발암 단백질이. 이 발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이름조차도 되게 뭐 그래 보이지만 얘가 우리 세포는 스스로 그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자살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쓰던 것 같아요. 아포토시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들은 말이에요. 원래 손가락도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여기 세포들을 죽였대요.
여기 세포.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걸 세포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죽인다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발암 단백질이 이 자살이 세포 자살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억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 자살 중에서 이제 뭐 억제하는 것은 이제 좋은 거를 억제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위험하다.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그때 잠깐 봤을 때는 어 이런 자살 이거를 그러니까 발암 단백질이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데 아포토시스가 억제돼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억제되는 바람에 뭐 골수구에 있는 어떤 세포가 이렇게 갑자기 증폭된대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이 생긴다는 거죠. 백혈병이랑 너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백혈구가. 그래서 이게 발암 단백질이 자살 효과를 억제하지 않았으면 알아서 이 그 골수구의 어떤 단백질 세포들이 증폭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증폭돼서 이제 백혈병이 걸린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거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이제 IGF2라는 생지한테 있는 유전자인데요. 유전체 각인이래요. 각인이라고 해서 이거 누가 한번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성에 따라서 네, 그 비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어떤 건 비활성화되고 어떤 활성화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발현되는데 누구 거가 발현되냐면 여기는 북에만 발현이 됩니다. 북에는 아버지한테 온 것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로 이 예가 나와 있어요. 이 각인 이론으로 해갖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것만 발현된다. 두 대립 유전자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야생형 그 보시면 여긴 동역접합체예요. 유전자가 정상 여기는 이형접합체예요. 여긴 정상 돌연변이 여기고 여기는 돌연변이 정상. 이 파란색은 다 아빠 거예요. 근데 이 G에서는 이 IGF2의 유전자는 아빠 것만 발현된다는 거야. 자, 여기 G를 보면 여러분 아빠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 크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정상하고 돌연변이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정상이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돌연변이랑 정상을 갖고 있어. 얘랑 다른 건 뭐냐면 똑같아. 얘도 정상, 얘도 돌연변이, 얘는 정상, 얘는 돌연변인데 얘는 아빠께 정상이고 얘는 아빠께 돌연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돌연변이로 작게 태어난다는 거죠. 난쟁이 생지. 그래서 유전체 강의라는 것은 성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게 있고 비활성화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얘는 아빠 것만 드러나는 그런 유전체 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대립 유전자 중 북에서 온 것만 발현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외적인 게 있다라는 거고요. 되게 특이한 거죠. 네, 이거는 뭐 색소체, 색소 유전자 돌연변이 생긴대요.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